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 제가 조진환주에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예. 뭐 말을 그런 게 아니라 느낌은 그 상당히 자기가 이 국힘 보수 지지에서 부동의 1위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요 조사에서도 보면은 그 30% 국힘 지지율에서는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흔히 말해서 윤핵관들은 찍어 내리려 그러고 예.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허탈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지으면서 본인한테 좀 새로운 역할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진다면 그래서 지금 그 저출산 그 사회위원회가 본인이 10월 중순쯤 이렇게 부위원장직을 받고 위원들이 구성된 게 12월 중순입니다. 아, 12월. 네, 12월. 그래서 1차 회의도 한번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1차 회의를 정식 회의를 해야 그 자리에서 대책도 나오고 예를 들면 이게 될 건데 그게 멤버 구성 자체가 된 지 한 달이 안 됐네요 지금. 예, 근데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회의가 하려면 준비도 하게 돼 미리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각 부처별 지금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오늘 또 뭐 국방부 받아서 이런 안거 내놓고 이랬는데 이건 암만 해도 위원회니까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 되면 설 이후로 아마 설 이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연락이 갔지 않나. 그랬을 때는 이 나경원 부위원장으로서는 설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설 민심에서 본인이 불출마하더라도 다른 국가적인 역할을 갖다가 주어졌구나. 또 그걸 갖다 미래라는 단어를 많이 쓰던데 미래를 여는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기회를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자 간담회 속에서 그런 한번 얘기를 한 거구만. 뭐 원금 탕감이니 뭐니. 예, 그 뭐 헝갈리식 그 대책이라는데 그 부분 또 실제로 자기가 뭐 맞서서 항명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통해서 사인을 보낸 거 아니냐. 발제. 관심 가져달라.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공을 던졌다 봐요. 근데 너무 무지막지하게 조져버리잖아요. 그럼요. 이 우리 이윤석 대표가 말을 갖다가 참 재밌게 잘하는데 꼴대를 옮겨서는 안 되니 이 말은 이제 이 7대3 당원 70% 국민 여론 30%를 갖다 100%로 바꿨잖아요. 100대 빵으로 바꿨는데 이거 해도 안 되니까 두들겨 팬다. 참 이 짤막하지만 아주 이거는 뭐 제목 뽑기 딱 좋은 말만 골라감선하지요. 제 생각에 아마 이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유승민, 나경원 나올 것 같소 어쩔 것 같소 이 소장 어찌 보시오?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유승민은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나경원은 결국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경원 인터뷰했다는 게 그 헝가리식 뭐 원금 탕감도 해주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실하고 꽝 부딪히기 전에 인터뷰한 거예요. 전이죠. 지금이야 인터뷰. 근데 알겠어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당 대표 선거나 당무에 노골적으로 깊숙이 관여하고 야, 이것도 참 드물게 봐요. 아니 그 대통령부터 시작했잖아요. 당원 100%가 좋지 않나? 이런 표현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 체리 따봉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고 권성동 의원 주저앉히고 이 누구도 가능성을 갖다가 높게 보지 않았던 김기현 이른바 김장연대로서 장재원이 내세워 가지고 지금 김기현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나가는데 지금 이게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 따르면은 당시에서 김기현이 안철수를 넘어선 걸로 나오고 있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당시 그죠? 미디어 토마토 거 보면 나경원 30.5 1위, 김기현 18.2 2위, 안철수 16.5 물론 오차범위 이내이지만 순위는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이 8.6 이제는 큰 의미는 없어졌습니다만 전체 민심을 다 통틀어서 보면 유승민 33.8 1위, 나경원 15.9 2위, 안철수 10.5 여기 오차범위
오차범위 거의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김기현이 9.1밖에는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민심 방식은 국힘에서 채택하지 않은 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아마 선거가 6개월 이내에 있었다면은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네. 제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거스르면서 이 당원 100%라든지 그리고 당 대표를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관리자인 대표를 만들려고 하지는 안 했을 거다. 그리고 당에서도 아마 그거는 곤란하다는 식으로 의견이 들어갔을 거다. 이래 보는데 선거가 그래도 지금 3월 8일이니까 1년이 조금 더 남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총선은 1년이 더 남았고. 총선 말입니다. 예, 예, 총선. 그래서 이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이웨이로 가지 않나 싶은데 저는 국힘의 당심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20% 정도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근데 나머지 80%는 오히려 민심과 가까울 것이다. 아, 네네. 전 그래 봅니다. 이게 절대로 100대 빵으로 바꾼다고 해서 예, 지형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죠. 예, 그게. 예,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 난리 났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언제 김기현 그 의원을 뭐 지지하고 뭐 김기현하고 뭐 기치아래 있었다고 지금은 완전히. 근데 보면 재밌는 게 김기현 의원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상대방만 지금 끌어내리면 되는 줄로 알고. 근데 어쨌거나 4% 5% 하던 김기현 후보가 약 3주 만에 18%까지 오긴 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경원이 김정재 의원이 그랬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30%대 지금 지지율은 신기루다. 신기루에 현혹돼서 현혹되지 마라. 예. 망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나경원이 안 나올 걸로 보세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예, 그 점은 여러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예. 여러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시청자들 짜증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다고. 잠깐만 이야기하면은 이 힌트를 주자면은 네. 검찰공화국이다.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인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본인이 사선으로서 원내대표를 하고 대선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자기 정치로서 자기가 만들어 나간다.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이번에 사실을. 드라파가 안 나오면 정치적 미래나 운신은 훨씬 좁아지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아 그래 너 뭐 반성의 개전의 정이 있네 뭐 한자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만들어가는 거 맞죠? 네. 한번 찍었으면 끝나는 거죠. 찍혔으면은. 네. 근데 안철수가 붙은 거 아니야? 아까 유승민은 는 안 나올 거다고 이야기했는데 확실한 3등이 가능하다면 나올 거예요. 결선 투표 근데 때문에 1, 2등 어디에다 모른다거나 자신의 우리 정치적 기억나십니까? 확인할 계기는 되지만 3등이 확실치 않다면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번 작년이죠 지방선거에서 예. 경기도지사 나와가지고 경선에 떨어졌잖아요. 5대5로 했을 때 졌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게는 뒤에 이 윤핵관들이 움직여도 뭐 이랬다 이랬지만 사실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친박에 의해서 공천을 못 받게 됐을 때 예. 그때 수도권 나왔어야 돼요. 그때 다시 저 무소속인가로 되고 가고 했죠. 2016년도입니까? 그때 레이저 배반의 정치 나왔어야 혼내주세요. 됐고 예. 또 국민의 당 시절에 그렇게 서울시장 선거 나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뿌리쳤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철수는 그때 나왔어요. 맞아. 나와서 100만 표 받았잖아요. 예. 그 100만 표 받은 게 오늘날 안철수를 만들어 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낙선한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자기가 만든 당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가장 당선된다고 나왔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100만 표라도 받으면서 그 당이 어쨌든 이후에 단일화, 합당 뭐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됐고 본인도 지금 이제 제기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승민 의원이 복귀를 이렇게 차분하게 한다면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된다. 아니면은 진짜로 예전에 손학규 대표처럼 탈당을 하고 이 당하고는 도저히 정체성이 맞지 않다
하고 뭐 그 길을 한번 갔었잖아 바른미래당으로. 갔죠. 그러니까 또 나가기 갔다가 또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당에서 저는 나가서 성부를 뭐 이준석 당대표랑 자기 대통령 만드는데 전력하고 못하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랬잖아요. 이준석 당대표가.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고 30대 이하의 당원이 20%래요. 지금 국힘이. 예.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이후 행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나와야 된다. 출마를 하거나 정모하면 사생결단 결기를 하고 나가거나 당을 나가거나. 그렇죠. 그래 됐을 때 아마 국힘은 의도하지 않았던 큰 성과를 얻게 되는 거죠. 전당대회가 이 찍어 누르기식 관령 대표가 아니라 다이내미컬하게. 근데 쟁투.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용산에서는 이 박근혜 시절에 그 2년차 시절에 당대표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김무성과 서청원 이렇게. 예. 그래서 그때 김무성이 당대표 되면서 저는 그 이후로 망쳤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이거는 생사 결단을 내는 식으로 지금 당대표를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계몽군주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는 계몽군주가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바라보고 민주주의에 걸맞는 이 계몽군주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절대 왕정 시절에 계몽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두 당이 1, 2당 모두 당 대표를 가지고 상당한 내홍이 진행되고 있거나 영약관화하게 예상되고 있고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지는 현재 속단하기는 어렵다. 국힘은 3월 8일에 결판이 일단은 날 것인데 그 후유증이랄까 파장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검찰 소환 및 수사 여파에 따라서 기소 여부에 따라서 구속영장 포함해서 아무튼 조용할 날이 없겠네요. 예, 지금 저희가 이번 주말에 국힘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가상해서 조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안철수, 김기현, 뭐 나경원, 포함. 김기현, 유승민 이랬을 때 김기현 지금 후보가 이 결선에서 다른 후보한테 밀린다. 이래 되면 이거는 또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그게 재미있을 것 같아 한 해서 가지 지금 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영 김이 빠진 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참사의 충격과 우리 국민이 받았던 참담함 이런 거에 비하면 그 정치적 데미지가 지금 내연 국면으로 수면 아래로 잠시 가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대충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남습니다. 뭐 워낙 지금 뭐 북한 무인기라든지 뭐 실은 또 그거 참 별것도 아닐 수 뭐 있는데 이런저런 그 정치적인 이슈, 안보적인 이슈 때문에 묻히고 있지만 이게 세월호 때도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 세월호 참사가 묻힐래야 묻힐 수 없는 바로 그겁니다. 예. 내년 총선에 틀림없이 이거 어떤 식으로든 작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누구를 문책하고 정치적 문책, 사법적 문책, 실무적 문책 그걸 떠나서 지금은 어떻게 밀려 가는 것 같고 오늘의 뉴스가 어제의 뉴스를 계속 덮어가는 이런 형국이긴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세월호 학습 효과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뭔가 매듭이 필요하다. 국힘도 조금씩은 따라가고 있죠. 국정조사 또 안 할 수도 하고 연장도 안 하려다 또 하고 뭐 이렇게 따라는 가는데 근본적인 이 책임자라든지 대안 부분에서는 이 한계가 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또한 총선에서 큰 변수가 될 거다. 그렇습니다. 이래 보여집니다. 동의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